눈 덮인 알래스카 설원, 헬리콥터가 착륙하며 구조대원들이 고립된 여성을 발견합니다. 그녀 곁엔 흰색 진돗개가 든든히 서 있었고 구조대원들은 이 개가 없었다면 구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진정한 영웅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미국인 아멜리아입니다. 오늘은 제 삶을 2번이나 살려준 한국의 진돗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알래스카의 광활한 설원은 제게는 고향 같은 곳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자연 속에서 홀로 걷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자유로운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언젠가부터 제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제게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나요? 라고요. 사람들은 몰라요. 저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어차피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걸요. 하지만 자연은 달랐습니다. 바람의 움직임, 나무의 흔들림, 눈 속에 남겨진 동물들의 발자국. 이 모든 것이 저에겐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자연은 제게 말을 걸어왔고 저는 온몸으로 그 소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산을 좋아합니다. 알래스카 추가치 주립공원 같은 곳은 제게 특별한 위안이 되는 공간이었어요. 매번 그곳을 오를 때마다 나무 냄새와 차가운 공기, 눈 덮인 풍경은 저를 위로해 주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등산 장비를 챙겨 추가치 주립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제 계획은 간단했어요. 12km 코스를 완주한 후 공원의 정상에서 자연이 선사하는 고요를 만끽한 뒤 하산하는 것이었죠. 눈밭 위에 찍히는 제 발자국은 언제나처럼 일정한 박자를 이루며 산길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죠. 산행을 시작한 지 약 6km 정도 지났을 때 제 등산용 막대기 중 하나가 갑자기 부러졌습니다. 중심을 잃은 저는 그대로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습니다. 눈으로 덮인 비탈길 아래로 몸이 굴러갔고 차가운 바위에 부딪히는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2가지 사실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첫째,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것. 둘째, 여기가 아무도 없는 설원의 한가운데라는 것.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부상의 고통과 차가운 공기는 저를 빠르게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통신 장비를 꺼내 구조 신호를 보내려 했지만 장비는 충격으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이곳에서 제 목소리를 들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 고요 속에 멈춰버린 듯 했죠. 제 숨소리조차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처음엔 짐승이라고 생각했어요. 늑대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제 몸이 얼어붙은 채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눈발 속에서 형체가 또렷해졌습니다. 그건 늑대가 아니었습니다. 눈처럼 새하얀 털을 가진 개 한 마리가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모습을 가진 개의 모습이었는데 대체 무슨 종인지 알 수 없었어요. 목에는 나라라고 적힌 목걸이가 달려 있었고 그 개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공포와 추위 속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라라는 이름의 그 개는 제 옆에 앉아 눈을 맞으며 조용히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얼어붙은 손으로 나라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너 어디서 왔니? 왜 여기 있는 거야? 나라가 마치 제 말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기울이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너무나도 따뜻했습니다. 그 눈빛은 저를 살아남고 싶다는 의지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 후로 나라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발자국씩 움직일 때마다 옆에서 보폭을 맞추며 따라왔습니다. 추운 밤이 되자 나라가 제 몸 가까이 바짝 붙어 체온을 나눠줬고 그 온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얼어붙은 설원에서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밤하늘에는 끝없이 별이 반짝였고 그 아래서 나라와 저는 함께 눈 속에서 버텼습니다. 나라의 눈빛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고 그 모습이 저에게도 힘을 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연은 제가 사랑하는 곳이었지만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제가 사랑만큼 자연의 무서움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나라라는 이 특별한 존재가 제 생명의 끈을 붙잡아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나라 덕분에 겨우 몸을 추슬러 일어설 수 있었지만 한쪽 다리는 여전히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심했지만 멈춰 있을 순 없었습니다. 추위는 점점 심해졌고 가만히 있다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 테니까요. 나라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나라는 앞서가며 주변을 살피더니 종종 제 쪽으로 돌아와 눈빛으로 길을 안내했습니다. 마치 이쪽으로 가면 돼요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나라가 없었다면 저는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는 온통 하얗고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절벽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 멀리 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강이었죠. 저는 알래스카에 얼어붙은 강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음 아래로는 여전히 차가운 물이 흐르고 있고 얼음은 어디서든 갑작스럽게 깨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을 건너지 않으면 길을 이어갈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라, 우리 괜찮을까? 제가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건 사실 나라에게 묻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나라가 제 옆에 딱 붙어 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얼음 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 밑에서 얼음이 낮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리를 절며 한 발 한 발 이동할 때마다 얼음이 균열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라가 제 옆에서 천천히 걸으며 저를 따라왔습니다. 강의 중간쯤에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균열 소리가 갑자기 커지더니 얼음이 큰 금을 그리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안 돼.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균형을 잡으려고 했지만 차가운 공기 속에 제 몸은 둔해져 있었습니다. 얼음이 산산조각 나면서 저는 그대로 차가운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얼음이 찢어지며 제 몸을 삼켜 들어갔고 차가운 물은 곧장 폐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아래로 밀려드는 물살은 강력했고 저는 부상당한 다리 때문에 제대로 헤엄칠 수도 없었습니다. 도와줘. 제 안에서 공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물속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혀오고 몸이 점점 무거워지며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가운 물속으로 하얀 그림자가 뛰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제 옷자락을 물어당기며 힘껏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조각들이 떠다니며 방해했지만 나라의 움직임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반드시 저를 구하겠다는 결심으로 가득 찬 듯했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나라의 목덜미를 붙잡았습니다. 나라가 앞발로 물을 가르며 힘껏 헤엄쳤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의 나라는 진정한 구원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얼음 위로 올라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나라가 있는 힘껏 저를 얼음 위로 밀어 올렸고 저는 겨우 강 밖으로 기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라. 저는 숨이 가빠오르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얼음 틈에서 나라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라 역시 차가운 물과 싸우며 무사히 얼음 위로 올라왔습니다. 젖은 털 사이로 새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나라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라의 눈빛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강인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라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저는 나라를 꼭 안았습니다. 차갑고 젖은 털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고마워. 정말로 고마워. 나라가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제 옆에 딱 붙어 앉았습니다. 얼어붙은 강을 건너며 느꼈던 죽음의 공포는 나라의 용기 덕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이곳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몸까지 젖어 체온이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었기에 우리는 이제 더욱 긴박하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나라의 도움으로 간신히 얼음 위로 올라왔지만 그 순간 제 몸은 거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젖은 옷은 바람에 얼어붙고 극도로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온몸을 덜덜 떨며 얼어붙은 손으로 다시 통신 장비를 꺼냈습니다. 그 장비는 이미 한 번 고장이 난 상태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장비를 켜고 SOS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버튼을 꾹 누르고 있자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 신호가 제대로 전송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어 있었고 주변은 어둠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온 세상이 얼어붙은 듯한 적막함 속에서 추위는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제 몸은 거의 감각을 잃어갔고 저는 서서히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때 나라가 제 곁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나라의 눈빛에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나라가 제가 느끼는 두려움과 고통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조용히 제 옆에 누워 몸을 붙였습니다. 나라의 몸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은 마치 희망의 불씨 같았습니다. 젖은 털이 얼음처럼 차가웠을 텐데도 나라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라의 몸에 기댄 채 숨을 고르며 나라의 온기에 의지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나라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제 옆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이 혹독한 밤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나라, 너는 정말 특별한 존재야. 제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나라가 귀를 살짝 움직이며 저를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눈발이 더욱 거세지고 바람은 포효하듯 불어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움직일 힘도 없었고 머릿속은 흐릿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나라의 온기는 그저 따뜻함을 넘어서서 생명을 붙잡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무기력해지면서도 나라의 존재로 인해 완전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버텼을까요?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날개의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헬리콥터였습니다. 눈발 사이로 빛이 흔들리며 다가오는 것을 보자 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쁨에 찼습니다. 그러나 기운이 다 빠진 저는 손조차 제대로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라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짖음은 작지도 약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라의 짖음은 온 설원을 울리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저 대신 구조대에게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 나라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짖었습니다. 그 빛은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헬리콥터가 저희 가까이 착륙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내리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라의 존재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나라 덕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헬리콥터의 소음이 설원의 정막을 깨뜨리고 강렬한 서치라이트가 눈밭을 비추는 순간 저는 안도와 피로에 휩싸였습니다. 저 멀리 검은 그림자들이 눈밭을 헤치며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이었습니다. 눈발이 거세게 흩날리는 가운데 구조대원 2명이 제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안도, 그리고 놀라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많이 다치셨습니까? 한 구조대원이 무릎을 꿇고 제 상태를 살폈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몸은 이미 얼어붙은 상태였으니까요. 대답 대신 저는
손을 들어 나라를 가리켰습니다. 나라 덕분이에요. 구조대원들의 시선이 나라에게로 향했습니다. 나라가 제 옆에 단단히 서서 자신을 주목하는 구조대원들에게 한 번도 물러서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눈은 가늘게 뜨고 있었지만 여전히 강렬한 빛이 그 안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걔가 당신을 여기까지 지켜준 겁니까? 구조대원 중 한 명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을 뱉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네, 나라가 강에서 저를 끌어냈고 밤새 제 곁을 지켜줬어요. 제가 여기 있는 건 전적으로 나라 덕분이에요. 대원들의 표정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대원이 나라의 목걸이를 살피더니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나라. 이게가 진짜 영웅이군요. 나라가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살짝 들며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제 곁에 바짝 다가와 앉았습니다. 마치 구조대가 도착했으니 제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제가 들것에 실리는 동안에도 나라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 대원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가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찾아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정말 믿기 힘들군요. 헬리콥터로 옮겨질 때도 나라가 저를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구조대원이 나라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함께 가야지. 이런 영웅을 여기 두고 갈 순 없잖아. 그 말을 듣자 나라가 처음으로 꼬리를 크게 흔들며 헬리콥터에 올라탔습니다. 헬리콥터의 바람이 설원을 휘젓는 가운데 저는 아래로 펼쳐진 눈 덮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과 죽음의 문턱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나라라는 특별한 존재 덕분이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알래스카 마을로 향하는 동안 구조대원들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대원이 물었습니다. 이게는 어디서 온 겁니까? 훈련된 구조견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목걸이를 보면 알겠지만 나라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대원 중 한 명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런 개는 쉽게 볼 수 없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본능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과 용기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나라가 제 무릎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 구조대원들은 나라의 목걸이를 바탕으로 주인을 찾아냈습니다. 이윽고 한 대원이 와서 말했습니다. 이게 나라 말입니다. 알고 보니 입양 행사에서 지역 주민에게 입양된 강아지였어요. 구조견 훈련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하네요.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라는 분과 통화를 했는데 이게가 그냥 특별하다고 하더군요. 등산객들이 길을 잃으면 종종 스스로 도와주고 구조를 돕는 행동을 했대요. 생명을 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 개는 한국에서 온 진돗개라고 합니다. 저는 나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돗개요? 정말 놀라워요. 이런 개가 있다니. 그 말을 들은 저는 나라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하얗고 윤기나는 털과 단단한 체격, 결단력 있는 눈빛. 정말 유니크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구조대원은 전에 한국에서 진돗개가 충성과 용맹으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구조대원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돗개는 주인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이고 아주 영리한 견종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강아지를 여기서 만나다니 신기하군요. 그제야 저는 저를 구해낸 나라의 행동이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진돗개라는 견종 특유의 용맹함과 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회복 중일 때 나라의 이야기는 지역 뉴스에 보도되며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구조된 나라의 사진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설원의 영웅, 나라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 특별한 개는
알래스카 설원에 고립된 여행자를 구조하며 생명을 구했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반려견이 이런 용기를 보였다는 점에서 나라의 행동은 더욱 놀랍습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저와 인터뷰하며 물었습니다. 나라가 어떤 존재였기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라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에요. 그 눈빛엔 인간을 이해하고 돕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나라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곳에 없었을 겁니다. 몸이 회복되고 저는 인터넷에서 진돗개에 대해서 검색해 보았어요. 진돗개는 한국의 국견으로 이 견종은 뛰어난 지능과 충성심, 그리고 주인을 지키는 본능으로 유명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보여준 행동은 진돗개였기에 가능한 행동이었더라고요. 병원에서 퇴원한 뒤 저는 나라의 주인을 직접 만나기 위해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주인은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나라를 처음 데려왔을 때 이 아이는 누구보다도 조용하고 겁이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라가 보여준 사랑과 헌신은 저를 놀라게 했죠. 등산객들이 길을 잃으면 나라가 스스로 돕는 걸 보고 이 아이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나라를 사랑으로 키워주셨기에 제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인은 나라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라가 사람의 생명을 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이렇게 큰 일을 한 건 처음입니다. 나라가 진돗개라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나라에 대해 더 알게 되면서 저는 점점 나라의 뿌리인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틈틈이 한국 문화와 진돗개의 역사에 대해 검색하며 진돗개가 한국의 전통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가족과 함께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도 진도에서는 진돗개의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으며 진돗개라는 견종이 얼마나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에서 진돗개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진돗개가 주인을 길에서 구한 사례를 담고 있었고 또 어떤 이야기는 진돗개가 집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나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다는 믿기 힘든 사례였습니다. 나라, 너는 단순히 내 구조자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내게 전해준 존재야. 저는 나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이들은 가족이고 용기의 상징이며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존재입니다. 저를 구한 나라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한국의 국견 나라에게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나라가 주인에게 돌아간 후 저는 문득 제 삶의 빈자리를 느꼈습니다. 나라는 단순히 저를 구조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제게 용기와 사랑, 그리고 희망을 가르쳐준 특별한 존재였으니까요. 저는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책과 다큐멘터리,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진돗개의 이야기는 경이로웠습니다. 한국에서 진돗개는 단순히 반려견이 아니라 가족이었고 그들은 주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동반자였습니다. 나도 이런 개와 함께하고 싶어. 나라처럼 내 삶에 빛을 줄 수 있는 존재를. 결심을 굳힌 저는 근처 보호소에 연락을 해 진돗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지역 보호소에서 소나라는 이름의 진돗개가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호소를 찾았을 때 소나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활발한 다른 개들과 달리 소나는 조금 신중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어딘가 외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따뜻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호소 직원에게 소나에 대해 물었습니다. 소나는 특별한 강아지예요. 전에 입양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어서 경계심이 좀 있긴 하지만 아주 똑똑하고 충직한 진돗개예요. 소나에게 어울리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소나의 눈을 들여다보며
마치 나라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느꼈던 그 유대감과 사랑이 다시금 제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소나가 제 집에 온 첫날, 그녀는 낯선 환경을 조심스럽게 탐색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소나가 편안함을 느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소나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어서 와, 소나. 여기가 내 집이야. 그날 밤, 소나는 나라와 같은 자리에서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소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얼마나 바꿔줄지 기대하고 있어. 소나와 함께한 시간은 제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음을 열며 저와 함께 산책을 하고 집 안에서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소나와 함께 지역 산책로를 걷다가 저희를 알아본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혹시 설원의 진돗개 나라 이야기를 본 적 있으세요? 당신의 개도 진돗개처럼 보이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 나라가 제 생명을 구했어요. 그래서 소나를 입양하게 되었죠. 진돗개는 제게 단순한 개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저 머나먼 타국에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진돗개 나라의 사연이 참 감동적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저에게 크나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